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썽디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여름, 외교 정책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8월에 한한령 해제 가능성과 시장 조정 시나리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인나우 김도원입니다. 네, 요즘 시장의 조정 경고랑 한한령 기대가 함께 뒤섞여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두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한령 해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해제될 때가 됐습니다. 배경이 뭐죠? 네, 일단 한한령 아시는 것처럼 2016년 7월이죠. 한 9년 정도 흘렀고요. 따라서 한 10년 정도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9년 한 반 정도 흘렀기 때문에 많이 무르익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중국의 스탠스가 강경해졌냐라고 하면 좀 더 완화적인 부분적인 해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더 유지냐 아니면 해제냐라고 봤을 때 해제 쪽에 가닥을 잡힌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촉매제, 즉 분수령이 있어야 되는데 10월 31일입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이펙 회담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한국의 정상들이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좀 무르익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그럼 정말 해제가 된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할까요? 네, 일단은 한한령 해제 이전, 그러니까 한한령이 시작되기 이전 2016년 상반기를 보면 알겠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큰 수혜주다라고 하면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엔터, 화장품, 면세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한령이 해제되면 직관적으로 당연히 엔터, 화장품, 면세점 관련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는 과연 어떤 종목이냐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업종에서 상당 부분 높고, 그러니까 크고, 그러니까 가장 높던지 아니면 의미 있을 만한 수준이 되고, 두 번째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을 추려봤더니 엔터에서는 하이브, 또 YG엔터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에서는 코스메스 아니면 APR, 더 나아가서 면세점에서는 롯데쇼핑 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해제가 돼도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한령이 거진 10년 가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제된다 그러면 중국의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2016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률이요 거의 7%에 버금가는 육박하는 고성장이었었는데, 최근에 중국 성장률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5% 초반, 더구나 물가 상승률은요 현재 중국은 마이너스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 매크로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녹록지 않죠. 더구나 중국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실업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했지만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이전처럼 값싼 물건을 살 가능성은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양극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이전보다는 좀 더 고가의 상품이라든지 고가의 서비스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이 8월이 조정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8월 그러면 사실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도 큰 뷰가 나갔었는데 8월은 조정 국면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 통계를 볼까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즉 매월 월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8월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부진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준하는 15% 정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15% 정도로 가닥이 잡힌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영구적으로 GDP의 마이너스 0.4%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 같다. 즉 GDP의 손실은 기업의 이익의 감소, 즉 주가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내적으로는요.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세법 개정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열었다.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나타나는 세법 개정의 흐름을 보면 대주주의 요건 하향, 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주주의 요건을 하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즉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계절적으로 부진했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진다. 대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 높았던 기대가 일부 퇴보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정이 와도 지나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이번에 조정의 또 다른 이름은 도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정은 오긴 오지만 그 폭은 상당히 얕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요. 통계를 보죠. 2007년, 2009년, 2011년, 2015년, 2021년까지 코스피 강세장일 때 1차 상승과 1차 하락, 그다음 2차 상승을 보이는 이 큰 얼개 속에서 하락 기간의 평균이 마이너스 7% 정도, 즉 코스피 기준으로 이번에 하락한다면 약 한 7%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00선입니다. 7%라면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정도입니다. 즉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3,00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내 포지션이 3,000포인트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버티는 것이고, 아니 나는 지수가 7% 빠지면 내 종목은 베타, 즉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포지션을 정리해도 된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폭은 약 한 7%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거친 다음에는 도약, 즉 저희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 상단을 3,710포인트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차 도약에 좀 더 방점을 주면서 전략을 짤 때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이 조정은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8월 시장의 두 얼굴, 정책 불확실성과 외교 기대감을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전략, 그리고 조정에 당황하지 않는 시야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햇살처럼 반짝이길 바라면서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